한 끗 차이. 제가 지금 이 메인 사진을 요렇게 부스트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뭐 뷰티 크리에이터 하시나? 뭐 어떤 분들은 뭐 방망이를 들고 있나? 뭐 어떤 분들은 저 되게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각가지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생각의 한 끗 차이에 의해서 어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그 방향성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성공하게 강의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행습인운. 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그 사행습인운의 첫 번째가 이 생각의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 시간을 마음껏 써도 된다고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최대한 속사포로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산만 오면 제가 너무 막 뭐 주고 싶은 게 많은지 막 늘어나가지고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올해 44살이 아니, 45살이 됐네요. 나이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요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이 사업이, 진짜 너무,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속사포까지 흘러가는데, 음, 제가 이 생각 하나를 바꾸면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만나게 됐고, 지금은 너무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실은 빨리 나이를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불안한 미래, 현재는 어느 정도 만족은 하는데 미래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의 어떤 스토리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의 표지를, 이분이 제 강의를 듣고 썼나라고 싶을 정도로 제가 늘 하던 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원 없이 보내겠다. 늘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 실은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자영업을 했을 때도 통제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아이를 출산하니까 굉장히 통제되는 삶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와 너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 통제되는 삶, 일을 하러 나가야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고, 어, 제가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돈이었거든요. 왜냐면, 어, 제가 생각한 부자의 기준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 부자가 너무 되고 싶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목적으로 되게 많이, 어, 그러니까 10여 년을 살았어요. 36살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돈은 어느 정도 얻었는데 건강 잃고 뭐 가족과의 시간 없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실은 돈 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삶에 잠시 그 멈춤이 왔고, 그 멈춤에서 그 한 끗 차이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실은 다섯을 굉장히 낳고 싶었지만 일단 너무 원하던 딸을 낳은 관계로 일단 사업에 집중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공장 문은 활짝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넷째, 다섯째가 또 후속으로 태어날지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삶의 어떤 그 관점이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음, 그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주 가무를 사업 초반에는 할 수 없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 사업을 해내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그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육아와 출산을 하면서 사업이라는 걸 진행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사업이
또 다른 가치를 나에게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그 남편이랑 늘 이야기했던 게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진짜 얘기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물론 그 도구로서의, 그러니까 수단으로서의 돈은 당연히 있어야 됐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를 너무 깨닫게 되면서, 이 사업의 가치를 확 봐서 제가 이제 한 달 보름 만에 전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에 홍대에서 아티스트로 한 15년 정도 활동을 했고, 제가 뭐, 음, 진행을 하면서 초반에 되게 힘들게,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되게 좀 많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나는 이 업이 나의 인생을 바꿔줄 거야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진짜 한 10여 년 지나니까 굉장히 안정되고 탑 클래스로 되게 유명해지게 되면서, 되게 재밌게 천직인 줄 알고 아카데미 3개 운영하면서 되게 재밌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민은 늘 있었어요. 뭐였냐면 다음 달에도 이렇게 벌릴까? 그리고 제가 아프면 안 돼요. 제가 아프면 문을 닫아야 되고 문을 닫으면 어, 수입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버는 돈도 못 써요. 왜냐면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앞에 뿌연 늘 안개 같은 삶을 살아야 했고, 겉으로는 너무 재밌고, 막 이렇게 나 여기서 되게 잘 나가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이 속으로는 너무너무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그런 나날들이었죠. 그러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제가 지금 45살이 됐는데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왜 그렇게 60살까지 일을 다 한다고 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어 60살까지 일해야 된다는 세뇌를 당하면서 살았구나를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요. 어쨌든 60살 이후에는 그럼 난 뭘 먹고 살아야 되지가 되게 많은 고민에서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표로 딱 이걸 보는 순간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나 스스로와의 대화를 했고, 여기 120까지만 되어야지만 실은 140까지 산다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은퇴를 하고 싶은지. 제가 이 사업을 8년차, 9년차 하면서 실은 되게 빠른 은퇴를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선택했는데, 지금은요, 가치가 너무 커져서 은퇴하고 싶지 않아요. 이 일을. 참 이 생각을 계속 바꿔내게 하는, 그리고 나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이 사업이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저희 아이가 이렇게 아토피였어요. 아토피로 저는 이 사업을 만났고, 제품을 먹고 쓰고 바르면서 아이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품이 뭐야는 그냥 당연히 그냥 너무 믿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몸으로 너무 좋아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의 아토피가 좋아지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했고 이렇게 제품을 알아보겠다라고 가장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계속 오게 됐던 그런 그게 이제 강의장이었고요. 그 안에서 둘 다 가질 수는 없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아, 둘 다 가질 수 있구나. 그런데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자유, 그리고 무한하게 실패할 수 있는 실패의 자유도 있구나를 너무너무 크게 깨달은 거예요. 밖에서는 실패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영업할 때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들의 창업도 도와야 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늘 잘하는 척, 그 다음에 아는 척, 그 다음에 막 이런 척들을 하면서 살은 어떤 진짜 굉장히 불편한 가식 아닌 가식을 떨어야 됐던 이런 삶에서 제가 이 강의를 진짜 빠르게 10번을 들었거든요. 이런 BOM, 사업 설명 강의를. 사업 설명 강의를 10번을 듣게 되면서
내가 원하던 걸 이 안에서 얻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들게 됐죠. 그리고 이 책들을 읽게 된 거예요. 추천해주는 책들을 읽게 됐는데 와, 이 두 책은요, 제가 지금도 읽고 있는 책이고 읽을 때마다 안 보이던 게 이렇게 보이고 큰 깨달음을 주는지 진짜 로버트 키요사키는 어쩜 이런 책을 썼는지 이 두 책을 이외에도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40여 권의 책을 읽고 있는데 책 되게 잘 읽게 생기지 않았죠. 제가 책 한 권도 못 넘기던 사람인데 제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 이렇게 변화를 만들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책을 통해서 첫 번째 깨진 패러다임은 뭐였냐면요. 난 파는 거 못해. 이거 파는 거 같은데 나 파는 건 못해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손기술을 팔고 있었더라고요. 교육자신 분들은 이런 그 교육에 대한 지식을 팔고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 팔면서 소득을 벌고 있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근데 모든 부자들,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자영업자로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 분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정말 부자의 영역, 오토 시스템, 비발성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시스템은 일단 모두 다 유통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계속 파는데 그 파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팔고 그 파는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언가를 유통시키는구나가 깨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부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나는 철저하게 노예로서 키워졌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의 생각이 있고 사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혼자 잘난 줄 알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실은 그게 아닌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툴 안에서의 노예로 철저하게 키워졌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진짜 그 현타를 맞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가 나를 주도적인 그리고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내는 한 사업의 도구이구나를 정말 빠르게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경제 4사분면의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 나와 있는 경제 4사분면을 보고 진짜 현타를 맞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돈을 벌고 계세요? 대부분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얼마 버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얼마 버는 데에 대한 거는요, 노예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냥 피식 웃거든요, 저는. 그래서 얼마 버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돈을 벌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이 사업가의 분면에서 어떤 형태, 그러니까 비활성 소득의 형태인 소득을 벌고 있다라는 거가 인지가 되면 되거든요.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을 잠깐 브리핑 해드릴게요. 그 A사분 여기 직장인과 자영업의 분면, 사업가의 투자가의 분면이 있대요. 그런데 95%의 사람은 5%의 전 세계 5%의 돈을 95%의 사람이 나눠서 가지고 있고요. 5%의 사람은 전 세계의 95%의 돈을 소유하고 있대요. 너무 팩트죠? 저 여기서부터 실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사업가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 책 안에서 사업가의 정의는 1년 동안 그 자리에 없어도 소득이 같거나 많아지는 사람 혹은 500명의 직원을 둔 사람을 사업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사업가세요? 자영업자세요? 직장인이세요? 그래서 저는 난 자영업자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진짜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가족들 얼굴 보지도 못하고 건강 잃어가면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전 세계 5%의 돈을 95%의 사람들과 나눠 가지려고 미친 듯이 애를 썼구나를 깨닫게 됐고요. 직장인의 구조를 한번 보실래요? 같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와도 연봉이 달라요.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이 서로를 누르면서 이겨가면서 막 짓바르면서 기어이 이제 연봉 좀 많이 받는 걸로 평가를 받죠. 평가를 받는다니까요. 이거 자체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지만 같은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열이 너무 나뉘는 수직 관계에 있는 직장인 그리고 이 기업의 오너들,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은요. 자, 직장인은 연봉을 1억 3천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가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에도 45억, 24억, 26억 뭐 이런 매출들 일당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 직장인들은 본인의 어떤 그 자격증을 따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누고 남 밑에서 일한다. 그런데 기업의 오너는 무언가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계속 팔아내고 있다. 팔아헤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직접 팔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가 분면에서는 그 이 책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사업가 분면은 어 반드시, 아니 죄송해요. 투자를 하는 것은 반드시 사업가 분면에서 넘어온 사람들만이 투자가고,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투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투자가 아니라고, 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책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학 책에서. 그리고 실전에서도 그게 맞고요. 저도 자영업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겠어요. 결국 개미 투자자지. 이 큰 투자가들에게 먹히는 그냥 개미 투자가였다는 거죠. 그 자영업자 중에 두 분이 있죠. 누가 있어요? 크게 따지면 이연복이라는 요리사, 그 다음에 백종원이라는 요리사. 이 백종원이라는 요리사도 자영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가 분면에 있죠. 그 이유가 뭘까? 이연복 씨는 본인의 자영업했던 그 영업을 시스템화하지 못했어요. 본인이 직접 뛰어야 돼. 그렇지만 이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대표는 이걸 시스템화했고 프랜차이즈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사장님이지만 굉장히 차이가 크고,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에서 나오는 당신들이 자유를 원하는 이 비사분면, 사업가 투자구 분면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백종원이 만든 더본코리아를 만드세요, 직접 이렇게. 근데 제가 자영업 분면에서 프랜차이즈를 3개 했다 했잖아요. 18년 정도 했는데 프랜차이즈 3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토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프랜차이즈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저는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스템은 오토로 가는 시스템. 10여 년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종원과 같은 능력이 없고, 그리고 그런 뭐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자, 두 번째는 백종원이 그러면 만들어 놓은 더본코리아를 사래요. 근데 그만한 돈이 있어요? 지금 한 달에 뭐 1억씩 저금하시나요? 네. 이렇게 이것을 살 수도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책 안에서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하라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은 사업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진짜 너무 공감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하라 해서 지금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시스템에 관련돼서 계속 왜 이 사업가 분면을 이야기하느냐, 이 사업이 이 프랜차이즈의 확장이 되는 오토 시스템을 소유한, 자산을 소유한 오너가 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게 명확하게 인지가 됐고, 그런 소득을 현재 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돈을 벌고 계신지. 이거를 인지하셔야 될 게, 자, 이쪽 A사 분면, 직장인과 자영업 분면은요, 책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감옥, 고용된 현대판 노예. 이거를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제 얘기를 글로 써놨더라고요.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더라니까요. 20시간 내가 만들어 놓은 샵 안에, 감옥 안에서 고용된, 나를 고용한 현대판 노예가 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수입에 한계가 있는,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고 돈과 시간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그 철저하게 레버러지를 누군가의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이 사업은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이 되고, 돈, 시간, 관계,
실패할 수 있는 자유들이 있었고 사람들을 활용해. 그러니까 나의 장점은 한 개밖에 없지만 나머지 99개는 다른 사람들이 1%의 장점들이 모여서 100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와, 여기서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을 돈을 버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수직의 구조로 누구를 밟고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나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고 레버러지가 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 이게 사업가 분면과 투자가 분면의 장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분면, 검정색 글자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파란색 글자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자, 이 삶을 결정해 주는 건 어떤 형태의 소득으로 들어오는지가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삶을 이뤄주기 위해서는 누스킨이라는 도구가 최고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네. 저는 무조건 주인이죠. 주인으로 살고 싶었고, 그리고 이것들이 자손 대대로 아이들에게도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이 인지가 됐고, 돈의 속성이라는 책 되게 유명하죠. 이 김승호 회장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유는 저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사업을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존경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밖에 나가서요. 돈 얘기하면 너 이렇게 돈을 밝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전 대화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노예를 선택하고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은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수단으로서 무조건 필요한 그게 이 돈이고요.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주체적인 주인이 되려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원해야 하고 이 책 안에서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는데 뭐냐면요. 김승우 회장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본인의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고 융자 없이 빚이 없어야 돼. 그리고 541만 원이라는 돈이요. 비활성 소득으로 나와야 돼요. 즉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으로 500만 원 이상이 들어와야 부자다라고 그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기준이면 저는 부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뉴스킨을 도구로 제가 굳이 김수호 회장님이 걸어놓은 기준이라면 그 기준에 어쨌든 넘어서게 됐는데 중요한 건 내 내 삶의 주체적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내 아이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그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이 사업에 결과를 낸 인물들이 제가 직접 얼굴을 뵙고 만나고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안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였고요. 이분이 그 김성호 회장이 이야기했던 자기결정권에 대한 확보를 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닌 도구로서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은 생계비로 나가는 겨우 유지하는 돈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활성 소득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이 누스킨이라는 회사가 뭐길래 앞에서 차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떠들고 있느냐. 회사 내가 모르는 예전에는요. 제가 모르는 건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우기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IBM이나 코카콜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애플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처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누스킨?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실 수 있지만 이런 쟁쟁한 회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러니까 5A의 신용 등급을 동등하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뉴스킨의 회사는 수평의 구조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나머지 회사들의 구조는 수직 구조로 밟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설립한 기업의 오너 혹은 주주들만이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늘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가장 신뢰받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 회사에 관련돼서는 그 다른 강의로도 더 많이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그 5A1이라는 것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백만장자 배출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소름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배움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 그럼 나 지속 반복하는 거 잘하고 자영업에서 했던 것처럼 어?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잘하는데 그럼 나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태종식 뉴욕 증시의 패종식을 몇 번 울렸죠? 4번, 5번 울린 기업이기도 하고 그만큼 투명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한 부씩 받아보시는 경제적인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브스지에서도 코로나임에도 대표적인 매출 상승 기업으로 누스킨을 거론하고 있고요. 실은 코로나 때 굉장히 다들 힘들다 하지만 저도 조직이 성장을 했거든요. 이것처럼 온라인의 플랫폼으로 플랫폼 사업으로 거의 완벽성을 띠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뉴스킨을 주목하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평범한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너 그딴 거 왜 해라고 저한테 처음에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너 그딴 거 왜 해? 너 샵 망했어?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실은 제가 그 샵을 운영할 때 제일 탑 클래스로 잘 나갈 때 내려놓고 이 사업을 선택해서 시작했거든요. 한 달 보름 만에 전업을 해서 이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너 그거 왜 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중에서도 뉴스킨을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던 것이 정말 지금은 자손 대대로 가문을 살리는 일이 됐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판매, 판다. 모든 부자들은 무엇을 판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철저 유통입니다. 그런데 그 유통에 주도를 맡은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으로서 기업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그리고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TV 광고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져서 지금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광고비 한번 쓰시는 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엄청 많이 써요. 그런데 누스킨 코리아는 광고비를 전혀 쓰지 않고 오히려 그 광고비를 가지고 그 제품을 개발하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기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기부 금액 한번 보세요. 예. 그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어서 저 진짜 신뢰가 훨씬 더 많이 갔고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남을 도우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런데 이 기업 자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K의 양극화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로나 덕분에 혹은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라는 우리도 처음 겪어보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방향이 훨씬 더 뚜렷하게 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스케어 보이시죠? 저는 이 헬스케어에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쪽에 그다음에 플랫폼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비즈니스를 선택했다. 실은 제가 8, 9년 전에 이 사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어마한 비즈니스인지 감도 못 잡을 정도로의 어쨌든 선택을 했는데 이 사업을 알면 알수록 어쩜 이렇게 완벽함이 계속 맞아떨어지는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메일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아이템이 뭐냐? 전 세계 일단 1위를 하는 프로덕트입니다. 예. 그리고 상을 매번 받아요. 이 상들은 제가 지금 아주 조금만 올려놓은 건데 다 찾아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아이템이 오픈했는데 만 몇 명씩 기다리고 3천 몇 명씩 기다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욕실용품이나 화장용품, 뭐 세탁용품,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시면
소비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지만 저는 그것들을 소비하면서 자산을 쌓고 있거든요. 뭐 화장실 가면 다 이런 제품들 다 있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자산을 벌고 있는데 얼굴도 이렇게 바뀌어. 여자가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자산의 비활성 소득을 벌 수 있고 레버리지로 엄청난 기업의 조직의 기업의 경영자가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얼굴 보시겠어요? 대박이죠. 모험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핵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머리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분도 대한항공 남승무원 회장을 하셨던 분이고 얼굴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 사업 시작하셔가지고 1년 9개월 만에 최고 직급인 EBA 달성하셨거든요. 이런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내 멋있어지는데 자산까지 쌓여. 머리 이렇게 나으면 이런 아이템이 얼마나 엄청난 아이템이겠어요. 저도 있습니다. 셋을 출산하고 나니까 배가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지. 그런데 저도 한 달 만에 TR 나이티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고 제 얼굴이에요. 지금 제 얼굴 한번 보실래요? 이거 줌이라서 뭐 어플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때요? 지금 얼굴 훨씬 좋죠? 그냥 이런 게 아이템이에요. 그냥 먹고 쓰고 바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확연하게 바꿔줬고 제가 제 평생 전 세계의 버킷리스트 중에 1위가 크루즈 여행이래요. 근데 이거 못 해보고 죽는 사람 되게 많대요. 근데 저는 이걸 30대 때 이 초호화 럭셔리 크루즈를 온 가족 다 데리고 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누스킨 코리아에서 티멜릿이라고 준 선물이란 말이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나게 비포 애프터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비포 애프터도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사업으로 보고 전 제품 체험하기 시작했고 저희 아이들은요 파마넥스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저희 첫째거든요. 아토피 있어서 첫째. 지금 아토피 있는지도 모르고요. 11살인데 49kg에 제 키만 해요. 제 키 153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이제 4학년 됐죠? 그렇게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요, 일단 첫 번째 잠을 잘 못 자서 그 성장 발육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지금 파마엑스를 통해서 너무 건강해져서 이렇게 튼튼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성인 아토피였던 이분도 성인 아토피가 고쳐지면서 이 사업으로 SBA 사업가이고 그 다음에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자연 임신으로 둘째가 또 생기고. 이런 게 전 진짜 가치예요. 제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아토피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게 저한테 너무 큰 가치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20대부터 다 아줌마들이다. 20대부터 70대까지 있거든요. 대박이죠. 이런 게 아이템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삶의 풍요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런 아이템들이 재구매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재구매 사이클에 의해서 저는 지금 부산에 있는 우리 훌륭한 분들과 지금 이 강의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저의 매출은 계속 뜨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달 알아서. 자, 이것처럼 매달 알아서 들어오는 자산의 소득이 뭐 건물 인쇄 소득, 프랜차이즈 아니면 그 건물주 아니면 이거 뭐죠? 음원 소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이 네 가지 중에 거의 프랜차이즈화해서 들어오는 로열티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재구매를 통해서 누군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매니아층은 점점 더 확산돼서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이 바이러스와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이 상태가 더 장기화되고 지속돼서 많은 변화들이 또 생겨나게 될 건데 그럼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가야 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이 또 엄청나게 대단한 건 뭐냐면요. 매년 새로운 아이템을 줘요. 시장성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아이템을 주는데 이번에 나왔던 메타 대박이었죠. 이번에 2월에 본 판매가 됩니다. 이 메타로 저도 조직 성장을 했는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들이 빌 게이츠가 또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그 핫 이슈가 됐고 사업 아이템으로서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빌 게이츠가 치매 치료와 면역 항암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대가 올 거다. 엄청난 시장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타겟팅하는 그 메타가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올해에 이 뷰티 디바이스 하나, 그 다음에 또 파마넥스가 또 신제품이 또 런칭이 되죠.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그 추계전원이라는 책 안에서의 이 30년에 이제 기반되는 이런 시장성이나 아이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완벽하게 뉴스킨을 떨어져서 소름 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는 정보였을 뿐이지 안 이상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레버리지 이 모든 부의 아주 기본의 핵심은 이 레버리지라는 건데요. 레버리지라는 걸 모르고 살았죠. 그러니까 알고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제 늘 미래가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버리지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활용이 제가 기존에 A사 분면의 자영업자였을 때는요, 되게 안 좋은 인식으로 들어왔는데, 이 활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훌륭한 단어라는 거를 제가 사업가 분면으로 넘어오면서 깨닫게 됐고, 이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그과 함께 뛰면서 6대까지의 레버러지 확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직 구조가 아닌 수평의 구조에서 수입의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닌 수입의 역전이 된다는 거에 보상을 제가 진짜 공부를 많이 했고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이거 하나만은 꼭 물어보고 가세요. 보상을 너무 알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이 레버러지 책에 나온 정의입니다. 레버러지는 은퇴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 왜 60살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길게는 어떤 분은 70세까지 일을 한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죠. 허락하는 한에서 이 얘기를 하면 지금처럼 계속 건강할 거란 착각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열정을 직업으로 만들고 직업을 휴가로 만들 수 있다. 어쩜 이 사업과 찰떡으로 맞아떨어지는지. 정말 그래서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더 원하는 삶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원하는 삶이 없는 분들한테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는데 뭐 굳이 손에 쥐어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한 끗 차이의 생각을 바꿈으로 내가 이것들을 원한다. 그럼 이 사람 무조건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 수입의 곡선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 레버리지에 의해서 뉴스킨의 소득은 한없이 확장이 n의 2승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자산의 소득이 그렇게 커지는 거고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자산의 형태로 들어오는 권리 소득이다. 그런데 이것이 자손 대대로 유산 상속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업한 계기가 이 상속 때문에 제가 전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벌어놨던 자영업을 하면서는 재물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같이 시간을 보내진 못하지만 돈으로는만 때울 수 있는 삶을 살고 나는 모든 걸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과의 시간도 없고 아이들에게는 돈으로 때우는 삶을 살 뻔했던 제가 이 모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 일 안에서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유산 상속이 된다? 상속세 없이?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제가 빠른 결단을 내리고 올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도 되게 베스트셀러죠. 이 언스크립티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건 기회가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 일이 되겠어? 이거 파는 거 아니야? 이딴 거? 이런 사고방식, 본인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내가 활짝 열린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도구를 찾다 보니 완벽하게 떨어진 게 이 사업이었어요.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을 벌려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도구이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또 나와 같은 영향력을 펼치겠구나가 이 사업의 진짜 가치였어요. 원하는 삶이 있는데 도구를 못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알려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창립주예요. 이 창립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침에 일어나 돈을 얼마를 벌지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어떻게 도울지만 생각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도울 분의 이름을 외치고 눈을 뜨거든요. 근데 실은 그 전에 잠들면서 생각하고 자요. 그러니까 밤새 꿈을 꾸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삶의 가치를 주어준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가시려면 오늘 저의 강의만으로는 아마 알아차리지 못하실 거고 최소한 10번의 강의는 반드시 들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렇게 누굴 도울까를 생각하다 보니 1년 9개월 만에 부부가 둘 다 대한항공 승무원이었고 그리고 아까 이분이 그 얼굴 변했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또 이렇게 연탄 봉사했거든요. 저희는 매년 연탄 봉사를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도 연탄도 봉사하고 그 다음에 재능 기부도 할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또 이 사업 안에서 바이타밀 기부라고 저희는 모든 그룹의 경영자라면 바이타밀 기부는 기본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선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바이타밀 기부도 하고 있고 1%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라면서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아이들로 자라고 있고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가치가 됐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겠어요. 그것이 세상을 바꿔내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식구들이 늘어나고 결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짐에 늘 감사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 주변에 함께 늘 소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늘 감사일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진짜 철저히 나누는 사업이고요. 누군가를 도와 그들과 함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정말 유일한 비즈니스였고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어떤 나 혼자였다면 아무 미미한 존재였겠지만 이렇게 나와 결이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세상을 바꿔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사당에 또 그 리더 사장님들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저희가 또 이 아픈 환우들을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각광받는 어떤 비즈니스의 하나로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뉴스킨의 기업에 속해 있다는 게 대한 자부심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좋은 사람, 좋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안에 저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기주의적으로 살다가 죽을 뻔한 내가 그리고 나의 아이들도 나와 똑같이 그렇게 남을 돕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 갈 했다면 지금은 아이들도 이렇게 좋은 어른, 좋은 사람들이 있는 환경 안에서 자라고 크면서 아이들이 정말 그 인성이 바른 아이로 자라고 있다라는 걸 학교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마다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어쩜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웠냐고. 근데 실은 사업하면서 아이들 그렇게 잘 키웠다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또 이렇게 알아서 잘 커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영상 하나 이런 볼게요.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바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에 대한 잠깐의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왜 그동안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해오셨고, 그 잘 해온 가운데 안에서 조금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3년 되게 집중했거든요. 진짜 집중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더니 지금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의 여행을 할 수 있게 됐고, 뭐 아이들의 수업 일수가 좀 많이 모질라요, 늘. 왜냐면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 가자 이렇게 하고, 뭐 반딧불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반딧불이 보러 가자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감사하고, 엄마랑 둘이 또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엄마 얘기만 해서 아빠가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저희 아빠 계세요. 굉장히 건강하게 계시고, 그 처녀 때는 아빠랑 데이트도 되게 많이 했는데 결혼하면서는 좀 못했던 것 같아서 아빠랑도 또 제 버킷리스트에 아빠랑 둘이 여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삶, 통제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고, 또 저희 아이들이, 저는 20살 때 처음에 여권을 만들어서 여행을 다녔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다녔는데 저희 아이들은 100일 때 여권 만들어서 태어난 지 100일 때부터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녔고, 확실히 뭔가 보고 직접 오감으로 체험한 아이들은 확실히 뭔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랑.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준 도구가 뉴스키님에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삶을 원하는지, 제가 처음에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이 주는 만큼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원하는 삶을 늘 생각했고, 그 원하는 삶에 맞는 도구를 찾다 보니 그게 뉴스킨이었고, 그래서 더 행복하게 일도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5년 후가 온다는 걸 믿으신다면 어떤 방향을 타고 갈 것이며,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는지를 정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저 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진짜 사람 냄새 너무 많이 나고, 그냥 딱 강의만 들으시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듣지만, 아까도 제가 그 한 달에 40권 책을 읽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순간. 근데 한 달에 4권 정도, 1년에 40권 정도 있는 거를 막 이렇게 또 명사고자여가지고 단어도 맨날 이렇게 막 틀리고 막, 어쨌든 이런 사람이
정말 성실함 하나로 그 원하는 삶이 너무 간절하게 살고 싶어서 그냥 꾸준 지속 반복했던 거, 그 또 어마어마한 거를 크게 지속 반복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을 지속 반복해냈더니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더라는 게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으면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늘 열심히만 살았던 저거든요. 그런데 성공할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 60년, 40년의 경제 생활을 정말 3년으로 먹고 사는 그 경제 생활을 끝낼 수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레버리지에 의한 소득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에 정말 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우리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나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예.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정말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를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로 태어났고 존재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